솔직히 선생님이 주먹을 내밀면서 잦은 납세. 이러는 건 솔직히 장난에 가까웠는데요. 이런 장난을 장난이 아니게 만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이걸 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장난이 아니게 만든 애들도 있었고요. 근데 솔직히 이건 선생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주먹이나 회초리 끄트머리를 내밀며 잦은 납세하라는 건 우리한테 뭔가 거슬리는 건 보이는데 회초리들 정도는 되지 않을 때 그러시잖아요? 정말 거슬리셨으면 그냥 벽 짚으란 다음 회초리를 휘두르면 될 문제니까요. 근데 그걸 주먹 하나 내미신 다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잦은 납세하라시면 누구든 장난 비슷한 걸로 느낄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냥 머리만 콩 들이받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언제나 문제는 선생님이셨어요. 우리야 선생님이 장난스럽게 나오니까 장난스럽게 대응한 건데 선생님은 우리가 너무 장난스럽게 대한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먹을 내미셨는데 느낌도 안 올 정도라고 그러셨어요. 말이야 선생님이 주먹을 내미셨다지만 선생님이 언제나 주먹만 내미는 건 아니시거든요. 주먹 대신에 회초리 끄트머리에 머리를 박으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선생님 주먹도 좀 찝찝하기 마련인데 하물며 그게 회초리였어 봐요. 회초리 끄트머리가 다듬어지지 않은 경우는 많았어요. 선생님도 끄트머리로 혼낼 건 아니었으니까요. 뭐 솔직히 회초리 끄트머리라도 선생님이 휘두르시는 거면 상관없기는 했어요. 회초리 몸통으로 혼나나 끄트머리로 혼나나 아픈 건 매한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회초리 끄트머리에 삐죽삐죽 삐져나와 있는 나무가시를 생각하면 그래도 저기에 머리를 박는 건 좀 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떠올랐어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주먹으로 내밀고 있으면 나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다들 체벌로 단련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당시 건장한 남자 선생님들 주먹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단단하고 큼지막한 게 장난으로라도 안 아플 것 같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가만히 주먹만 내밀고 계셨던 것도 아니었어요. 밤주먹이라고 하죠. 일부러 손가락 일부만 돌출시켜 놓고선 거기다 머리를 박으라고도 하셨어요. 그냥 선생님 주먹만 봐도 무서운데 꼭 그렇게 아플 게 분명한 장면을 연출하셨어요. 거기에 선생님이 주먹을 내밀고 계신다고 거기다 머리만 박을 건 아니잖아요. 괜히 타점이 어긋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선생님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정확히 선생님 주먹에 이마를 박을 수 있으려고요. 그럼 선생님이 갑자기 주먹을 확 뻗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잦은 납세하는 걸 기다리지 않고 먼저 쥐어박을 것처럼요. 우리가 머리를 박아도 아플 마당에 거기다가 주먹질을 하신다뉴. 그런 선생님을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먼저 쉽사리 쾅하고 박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무서운데요. 그리고 선생님의 주먹에 잦은 납세를 하려고 해도 그 위치가 참 애매했어요. 그냥 딱 우리 이마 정도의 높이에 주먹을 놓으면 될 텐데 꼭 그것보다 좀 낮은 곳에다 주먹을 내밀고 계셨어요. 이건 애들키를 봐가면서 일일이 조절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딱 우리 목 정도의 높이였어요. 그러면서도 주먹밥 놀이를 하듯이 주먹을 앞뒤로 흔들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 주먹에 한번 박히려고 무릎을 애매하게 굽혀야 했는데요. 이게 되게 사소한데 뭔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놓고선 살살 박으면 살살한다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세요. 너처럼 혼자서 뉘우칠 줄 모르는 것들은 역시나 좋게 말로 하면 안 된다면서요. 말로만 하신 적도 없으면서 괜히 그러시곤 결국 자세를 잡으라고 하세요. 그게 교실 앞으로 달려나가 칠판을 짚던가 아니면 손바닥을 내밀던가 하여간 선생님이 잡는 자세에 따라 알아서 튀어야 했어요. 그럼 그렇다고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의 세기로 잦은 납세를 하면 달라지느냐 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장난으로 우리를 위협하듯이 학생들 중에서도 그걸 장난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애들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대충 하고 지나가려는 걸 선생님이 겁을 줬다면 선생님은 그냥 대충 주먹만 쥐어서 내미는 게 그걸 진심으로 박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선생님이 무언가를 준비할 여가도 없이 그러니까 일부러 힘주고 내민 모서리 부분을 피해서 박는 거예요. 선생님 손가락의 평평한 부분에 냅다 이마를 들이박아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딱히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지 않고요. 선생님은 주먹 관절 부분에 힘을 딱 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손가락에 그 단단한 이마를 콱 하고 들이박아 봐요. 솔직히 우리가 봐도 간지럽다 수준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는데요. 이건 아무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지만 일부러 개기느라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도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당시엔 선생님의 위험이라든가 하는 게 엄청난 시기여서 선생님도 창피한 모습을 잘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아무리 선생님이 아프시더라도요. 어떤 경우엔 선생님이 잠시 칠판 쪽으로 돌아서셔서 아픔을 식히기도 하셨지만 결국 우리 쪽으로 돌아서셨어요. 그리고 잔뜩 일그러진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나면 이젠 장난이 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쯤 되면 이제는 절대로 선생님의 장난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선생님의 위신을 꺾은 거니까요. 선생님이 장난으로 넘어가려는 상황을 기어이 꼭 매를 버는 상황으로 만든 거니까요.
그리고 그걸 감내해야 하는 건 우리들이었어요. 이게 왜 우리 상황이냐면 선생님이 화가 나신다고 꼭 당사자만 체벌하지는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류의 말을 하실 때가 그랬어요. 한 명의 장난이 한 명의 잘못으로 끝이 나지 않는 거였어요. 단체 체벌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선생님은 학생들 귀엽다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가서 선생님께 기어오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건 단순히 학생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하셨어요. 너네들이 다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대한다고요. 무슨 논리적 귀결이 그따위인지는 몰랐다지만 일단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와 논리 대결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단체 체벌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굳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선생님이 화가 났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어쨌건 당시 선생님은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회초리를 휘두르시진 않았어요. 이번 건도 우리가 품은 선생님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을 타개하기 위한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반 전체의 단체 체벌을 시행하신 거였어요. 솔직히 이쯤 되면 우리가 기분 나빠서 그런 게 맞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내민 주먹에 이마를 가져다 대다가 선생님이 불쑥 내미는 주먹에 대응 못하고 넘어져서 이마를 문지르면서도 실실 웃으며 일어나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선생님이 원했던 그림인 거잖아요. 그런데 감히 우리 학생 중 하나가 그 선생님의 주먹에 이마를 가져다 대는 와중에 선생님이 아픔을 느끼시면서 선생님의 권위가 손상된 거잖아요. 그래놓고선 대놓고 개긴 그 한 명에게만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본 우리들까지 전부 일으켜 세우신 거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때 그거 보면서 저건 제가 좀 심했다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 장면 자체가 선생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까지야 선생님이 원하는 그림만 만들어졌다지만 그냥 정말로 어쩌다 한번 그런 건데 선생님은 그 한 번을 그냥 넘기지 못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졸업하기 바로 전날까지 이어지는 체벌도 다 참고 견디는데요. 뭐 그렇다고 딱히 뭐가 달라진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전부 일어서서 1번부터 나와서 칠판을 짚으라고 하실 적에도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라는 심정이 조금은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그걸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평범하게 투덜거린 한마디로 인해 다음부터는 그 선생님이 자진 납세하라는 장난을 치며 넘어갈 만한 사안에도 무조건 전부 일어서서 1번부터 칠판을 짚고서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건 그냥 하는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특정 선생님이 특정 반에만 들어가시면 그렇게나 애들 전부를 타작하는 건 사실이었어요. 간혹 그 반을 착각해서 다른 반에다가 그러신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 외 만우절 같은 날에는 다른 반 애들이랑 일부 인원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때 바뀐 애가 그 반 반장이었는데 우리 반이랑 바꿨단 말이에요. 당연히 선생님 들어오시고 인사는 그 반 반장이 진행했는데 선생님은 그 반 반장 얼굴만 보고선 재수없는 게 인사도 제대로 못 시킨다며 전부 뒤로 나가서 1번부터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나온 1번 얼굴이 다른 걸 보고 그 반이 아니라는 걸 아셨고요. 그렇다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일단 일어선 김에 단체 체벌은 끝까지 진행되었었고 인원을 허락도 없이 바꾸었다는 이유로 반장만 한 번 더 혼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 반장만 2배로 혼이 났다는 말이었어요. 이렇게까지나 후유증이 큰 걸 생각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장난을 걸어오면 최대한 선생님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도록 노력하는 게 나았던 것 같았어요. 물론 당시에는 이런 사실들을 알지는 못했더라도 무서워서 그렇게 되기는 했었어요. 그냥 선생님께 겁먹은 상태에서 이마를 갖다 대서 그냥 넘어가면 다행인 거고 선생님이 주먹으로 밀면 그냥 밀려서 넘어지면 될 문제이기는 했어요. 밀려 넘어지라고 미셨는데 그걸 안 넘어지면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비슷한 의미에서 선생님은 혼나다 쓰러져서 울고불고 하기를 원했는데 묵묵히 다 견디는 것도 있었어요. 온몸이 비틀리는 고통을 묵묵히 참아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것들이 개긴다며 전부 일어서라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이런 건 걔를 탓하기도 뭐했어요. 이런 건 누가 봐도 선생님의 억지인 거잖아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